자기주도 정시 지원 3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정시 실전편 두 번째 시간으로 컨설팅 없이 정시 지원하는 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3부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 3부, 4부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 정시지원 전략 3단계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가 내 성적에 맞는 지원 전략을 가능한 많이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지원 가능한 대학들 중에 가군, 나군, 다군, 군조합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이 정시 컨설팅을 받는다면 이 컨설턴트들이 군조합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군조합은 원점수 기준의 군조합이 1차고요. 그 다음에 실점수, 12월 23일 수능정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그 성적으로 다시 군조합을 하는 게 2차입니다. 두 차례의 군조합을 해보시고 마지막 군조합 최종 확인은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되는 1월 5일 이후에 군조합을 해서 최종 지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최종 지원 전략을 수립하셨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요. 경쟁률 보지 마시고 바로 지원하십시오. 이유는 3부 마지막에 UAE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성적은 이미 나와 있죠. 가채점을 했고 원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하는 첫 번째 종이 배치표, 엑셀 배치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종이 배치표와 엑셀 배치표는 마지막 지원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는 상황이에요. 종이 배치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투스 2021 정시 배치 참고표 가채점판입니다. 인문계 가군인데 대충 보시면 돼요. 대학과 그 대학에서 뽑는 전형의 요강들이 대략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수를 따라서 쭉 가면 내 성적에 맞는 점수 바를 쭉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가로로 갈 때 걸리는 학교들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요. 그 위, 아래까지 합쳐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을 좀 널찍하게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치표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궁금하지 않나요? 예. 물론 우리는 이 성적을 잘 모르시면 믿죠. 이 성적이면 합격이 되네 안 되네 이걸 믿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배치표가 만들어질까? 저도 처음에 입시를 배울 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는데요. 그걸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배치표를 제작하는 기준은 11월에 발표하는 대학별 정시 모집 요강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모집 요강에는 당연히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지 않았겠죠. 대학에서 모집하기로 한 계획 인원들을 기준으로 배치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배치표는 두 번 발행이 되는데, 기관이나 업체에서 원점수 기준의 가채점 배치표가 있고요. 표준점수와 백분위 기준의 실제점 배치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채점 배치표는 필요가 없느냐? 지금 시점은 가채점 배치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채점 배치표를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발표된 12월 23일 이후에는 실제점 배치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수 바가 기간마다 상이한 이유,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다르지? A라는 업체에서는 내 성적이 합격이 되는데 B 업체 배치표를 보면 안 맞아요. 합격이 안 된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입결에 따른 성적 점수를 딱 가지고 컷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의 선호도를 점수와 절묘하게 버무려서 반영을 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 40여 개 주요 대학들의 배치를 쭉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그 대학들과 어깨 높이를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마다 대학에서 입김이 들어오게 됩니다. A라는 대학이 당신네 배치표에 우리 대학이 왜 이렇게 낮게 배치가 돼 있어? 체면이 있지? 좀만 높여줘. 이렇게 요구하는 대학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은 그걸 완전히 무시를 못하니까 절충을 해서 자기네들이 세운 기준보다 좀 높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요구에 의해서 왜곡된 배치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석장의 종이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서열 혹은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뭐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굉장히 좋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대학의 배치표를 만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시험 끝났습니다. 최고점이 있고 또 최저점이 있겠죠. 최고 높은 대학, 인문계 기준으로 서울대가 가장 높은 대학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장 높은 대학의 경영학과에 좋은 성적의 아이들이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부터 쭉 줄을 세웁니다.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그 옆에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점수상으로 보면 사실 연세대 경영이나 고려대 경영이 서울대 사회복지나 사회학과 쪽으로 라인을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선호도로 보면 어때요? 이건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쯤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의 점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실제 점수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를 줄을 세우고 나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갖다 붙일 건데요. 고려대 중간쯤에 붙일 건지 최하단에 붙일 건지 아니면 고대 연대 밑으로 붙일 건지가 업체마다 상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치 기준 상으로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 아동가족이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이런 일문 쪽으로 서강대 경영, 그 다음에 성대의 글로벌 경영 그거보다 약간 위에 배치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마다 상이하게 이렇게 배치 기준을 잡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라 이제 생각할 때 뭐 어떤 업체마다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은 서울대를 합격하고 연대를 합격하거나 서울대를 합격하고 고대를 합격하면 어디로 가실 거냐 이런 부분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엑셀 배치표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 배치표에 있는 그 자료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엑셀 배치표로 넘겨져 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엑셀을 잘 예쁘게 가공해서 원점수 입력하면 환산 점수까지 계산돼서 나오는 엑셀 배치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 점수 합으로 배치표를 만든 내용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학을 인문계열 기준으로 원점수 총점, 국수탐, 영어 제외, 영어는 1등급 기준으로 하고요. 국수탐 기준으로 줄을 쭉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과를 다 소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대 경영학과가 최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중간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6번째 배치됩니다. 연세대학 경영대학도 그 밑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점수가 똑같아요. 290점대. 그럼 이제 서울대 하단학과로 쭉 내려가면 아동가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에는 경영대학이 더 위에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대 가장 낮은 과로 아동가족으로 배치를 했고 연고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 아동가족을 합격을 했고 연대 경영을 합격을 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적어도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거의 100% 서울대를 갑니다. 과와 무관하게. 그럼 이 배치표는 틀린 거 아닌가요? 고민스럽죠. 자, 다음 자연계열도 한번 봅시다. 연세대 의예과가 서울대 의예과보다 1점이나 높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 7번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자,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를 합격한 친구는 서울대 웬만한 의치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과 합격한 것보다 여기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의대, 치대 바로 밑에 배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합도 거의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죠.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를 제외하고요. 만약에 서울대 자연계열 중에 이 배치표 업체는 산림과학부를 가장 낮게 배치를 했거든요.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산림과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대 산림과학부에 합격하고 연세대 전기전자학과를 합격했다면 나는 전기전자가 좋으니까 연세대를 갈 거야 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어느 과든지 일단 서울대를 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배치표는 틀린 걸까요? 예.
배치표가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치표만 가지고 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팅한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업체마다 기준이 상이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의예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배치표는 의예과를 줄을 쭉 세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대는 빅5 대학이 있죠. 연세대, 서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서울대만 가군이고 나머지 4개, 빅5 중에 4개는 나군입니다. 자, 점수는 무시하시고요. 이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체는 연세대, 서울대 똑같이 가는데 가천대가 꽤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대가대도 높여 와 있고요. 세 번째 업체는 역시 비슷한데 이번에는 가천대가 내려가 있네요. 경북대가 위에 올라와 있고 상위 13개 대학을 제가 일단 소팅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업체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나 기관의 기준이 다르고 또 대학이 그 업체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 왜곡되기도 하고 점수가 좀 뭉개져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배치표가 다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치표를 기준으로 나의 대학 입시 기준을 정할 때는 지원 전략의 최종이 아니라 최초에 처음에 대학의 라인을 잡는 데 사용을 하셔야지 최종 지원 전략을 짤 때 이 성적보다 내가 높으니까 나는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딱 끝냈는데 한 200명 모인 어머님들 중에 한 수십 명이 나와서 이제 줄을 서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중앙대 심리학과를 모 업체 대표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10점이 남는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자, 정시에서 10점은요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10점이 남으면 거의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떨어질까요? 배치표 라인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그 해의 변수가 많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배치 기준을 가지고 점수 기준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좀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치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종이 배치표나 엑셀 배치표 신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최초에만 좀 해보시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가까이 되죠. 8개, 10개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제가 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업체가 있으실 거예요. 그 업체를 선정을 하시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유료, 제일 비싼 게 아마 11만 9천 원 진학사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거보다 비싸지는 않을 테니까 10만 원대의 결제를 가지고 합격 예측을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자기 주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배치표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배치 점수 기준에 합불 예측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100% 모의 지원만 가지고 합불 예측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중간에서 절묘하게 이 부분을 조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3부는 UA, 4부는 진학사 이 두 가지입니다. UA는 자체 업체 자기 UA 자체의 배치 점수가 있고 거기다가 모의 지원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학사는 배치 점수라는 것 자체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합불 예측으로 들어가면 100% 모의 지원을 가지고 배치 기준을 정합니다. 근데 모의 지원만 가지고 배치 기준을 정했을 때는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4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3부 마지막 U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 업체 성적을 입력을 했습니다. 좀 흐릿하죠?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성적은 평균 2등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평균 89.67 영어 2등급. UA에서는 아주 직관적으로 점수 바를 가지고 눈에 바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인문계열에 내가 합격 가능한 학교들을 찾아보기 편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가톨릭 대학을 클릭을 하시면 내 점수보다 위에 있는 대학들은 불합격 확률이 높은 대학이고 과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합격 확률이 높은 과들이 쭉 배치가 나옵니다. 저는 국민대학을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자, 국민대학이 가나다군에 다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 최상단에 최초합이 가능한 가장 합격이 안전한 과들을 4개를 먼저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선호하는 게 경영 쪽이니까 국제통상학과를 한번 지원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가군에서는 숭실대를 한번 선택을 했고요. 벤처 중소기업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강운대가 합격이 좀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국제통상학부를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대학을 마음대로 이렇게 모의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합격 진단으로 들어가면 클릭을 하시면 내 성적을 이 대학 학과에 국민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이 가능한 이유와 또 최초합이 가능한 이유, 그 다음에 최종합, 그러니까 추가합이 가능한 이유, 그다음에 점수 배치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종 지원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의 지원을 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는 지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최종 지원이거든요. 최종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다시 제공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모의 지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지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 8명 중에 1등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등이나 3등 성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2등의 오른쪽에 보면 최종 지원 현황이라는 게 있죠. 그걸 클릭을 해보면 이 2등의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한 지원 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경쟁 상대들이 어떤 군조합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전년도 경쟁률을 보여주는데요. 작년에 국민대 요과는 4일 동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째, 그러니까 원서 접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2번을 보여주는데 마감 직전, 이게 오후 1시나 3시입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은 1.73대 1인데 이 서너 시간 사이에 최종 경쟁률은 2배 이상 뛰었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경쟁률 작전은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상당수 컨설턴트나 담임선생님들이 최근 3, 4년치의 경쟁률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향을 해서 내가 그냥 과감하게 지르겠다 하더라도 경쟁률보다는 점수 변화와 그 다음에 지원자들의 동향을 보고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경쟁률을 봐야 되는 과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방대학의 비인기 학과들에 내가 그냥 4년제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나는 점수가 너무 안 좋다. 그 대학하고는 점수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최근 3개년 경쟁률을 보고 미달이라든가 0점 몇 대 1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1.5대 2대1 정도 2대1 정도 이하인 학교들이 있어요. 3년 내내. 그런 대학을 쓰면 거의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경쟁률로 합격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예상 경쟁률, UA 자체 로직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변수를 활용해서 예상 경쟁률, 그 다음에 예상 이월 인원 등등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업체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리고 모의 지원 분석으로 들어갔어요. 좀 전에까지는 합격 예측이었고요. 근데 모의 지원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의 지원자가 지금 113명이고 우리 성적은 18등이라고 나와 있네요. 19등인가요? 네, 18등인데 동석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 성적대는 최상위권 성적에 속합니다. 그리고 19등이네요. 우리가 쭉 보면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니까 수능 100분위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3등하고 4등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3등의 100분위를 한번 보세요. 89.83 평균이. 그런데 4등은 91.33. 4등의 100분위가 더 높죠. 근데 이 대학, 국민대학의 환산 점수로 전환을 하면 3등이 더 환산 기준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설명회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환산 점수가 중요해. 그리고 어떤 과목의 가중치가 높으니까 너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아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그 작업을 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다 사이트에서 다 알려주는데. 그리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불리한 과목, 유리한 과목을 따질 내용이 아니라 그냥 환산 점수 토탈 했을 때 내가 지원하면 합격 가능한 대학, 또 합격이 좀 어려운 대학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요것만 계속 클릭해서 계속 검색을 해보면 하루에 1시간씩만 계속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입시 지원 전략을 왜 못 짜시겠습니까?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모든 성적이 결정이 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PC방 가서 게임하거나 그냥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을 두고 마지막 작전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모의 지원이나 이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의 지원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의 지원자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모의 지원 현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사이트가 UA다. 나는 UA에 회원가입하고 합격 예측을 했다. 그러면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UA도 하고 진학사도 하고 뭐 여러 업체들 다 하면 안 되냐?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 종일 이러고만 하고 또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좋죠. 컨설팅 비용 뭐 4, 50만 원 드리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개 업체 해서 내가 혼자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이 데이터 보는 게 또 약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중에서도 숫자 보는 게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를 꾸준하게 계속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합격 예측이라든가 모의 지원의 상황들을 쭉 분석한 다음에 좋았어. 나는 가군의 숭실대, 나군의 국민대, 다군의 강원대를 쓸 거야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시저장소라 그래서 UA에 정시저장소를 딱 클릭을 하면 제가 최종으로 지원하는 3개 대학이 딱 띄워집니다. 그리고 이 3개 대학을 내가 지원했을 때는 UA의 분석 자료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실점수가 발표되고 나서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저는 참고 삼아 여러분에게 합격 가능한 것들만 보여드렸는데 나는 1승 1무 1패, 그러니까 하나는 안정, 하나는 소신, 하나는 상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또 군조합을 바꿀 수 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